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보석 녹차, 프랑스 보르도 와인, 인도 다르질링차, 콜롬비아 커피, 프랑스 노르망디 까망베르 안녕하세요. 세계 시민을 위한 문화살롱, 세계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화와 지역이해, 지리적 표시제, 세계의 지리적 표시제 사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지역화와 지역 이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세계화, 지역성, 지역화 전략입니다.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인권활동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대되고 상호 연관성이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는 현상이고 상품이나 사람의 교류를 넘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경제의 세계화로 국제적 차원의 협력과 분업을 통한 생산성 및 효율성이 증대되고 소비활동이 확대되며 국제 무역량이 증가합니다. 문화의 세계화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상호 교류하고 초국적 세계 문화를 형성합니다. 지역화는 지역의 생활 양식이나 사회, 문화, 경제활동 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지역 스스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각 지역이 고유한 지역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역화는 상호 보완적으로 현대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입니다. 세계화의 영향력 속에서 특정 지역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제적,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세계화 속에서 지역화는 소규모 공동체와 지역 경제를 강화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역화는 지역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존하면서도 세계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합니다. 국가 단위가 아닌 각 지역이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였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 등이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주요 키워드는 지리적 특성, 제도, 상품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명성, 품질, 특징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등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의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표시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에 따라 생산되는 상품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지역이 큰 관련이 있을 경우 그 지역에서만 지역 이름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와 제조업체의 상품을 보호하는 브랜드의 일종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 특화 산업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며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 구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킵니다. 세계의 지리적 표시제 사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보석 녹차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 등록 제1호로 2022년에 등록되었습니다.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보성강과 등량만 주변에 다원이 형성되어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아 고품질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4월 평균 기온이 타 지역보다 0.7에서 2.4도씨 높아 차의 생장이 빠르며 연평균 기온 13.4도씨,
강수량 1459ml로 차나무 재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배수성이 좋은 토양과 특히 해발 100m에서 400m의 완만한 구릉지대 환경입니다. 보성군은 녹차의 재배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되어 역사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보르도 와인은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그 품질이 뛰어난 와인 중 하나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로 보호받으며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이 그 지역 고유의 품질, 명성, 생산 방식 등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프랑스에서 193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명칭 통제 제도이고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만 보르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강수량, 일조량, 온화한 기후 그리고 강과 해왕의 영향을 받는 독특한 환경 덕분에 포도 재배에 이상적입니다. 주요 강이 토양과 미세 기후에 영향을 미쳐 와인의 다양성을 형성하고 대서양 연안의 지롱드 강 좌우 연안에 펼쳐진 보르도 포도 산지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각 해의 포도 생산을 결정하는 강줄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 특산품을 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까다로운 품질 관리와 생산자에 대한 권리 보호까지 담고 있습니다. 생산지, 포도 품종, 재배 및 양조 방식, 알코올 함량, 수확량 등이 엄격히 규정되고 심사에서 승인까지는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 선정된 AOC 인증품은 프랑스 농림수산부 장관 명의로 행정고시됩니다. 포도 품종으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보르도에서 생산하는 와인의 90% 이상이 레드 와인입니다. 이와 더불어 와이너리 투어도 각종 관광 상품으로 유명합니다. 다르질링 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다르질링 차는 인도 서벵골주 다르질링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급 홍차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차입니다. 독특한 향과 맛으로 인해 차의 샴페인이라고 불리고 인도의 첫 번째 지리적 표시제 등록 상품 중 하나로 보호받고 있어 다르질링에서 재배되고 가공된 찻잎만이 다르질링 티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다르질링 차는 머스켓 향으로 알려진 독특한 꽃향기와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세계 3대 명차 고장의 하나인 다르질링은 히말라야 산맥 기슭을 고지대와 풍부한 강수량을 특징으로 합니다. 봄의 기온은 20도 전후로 선선하고 특히 여름 몬순 시즌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해발 600m에서 2000m 사이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연평균 기온은 5에서 20도씨로 온화하고 강수량은 연간 약 2000에서 3000ml로 차나무 성장에 필요한 습기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다르질링은 영국이 19세기 중반에 광범위한 차 농장을 설립하면서 발달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정통 수제 방식으로 제조되어 찻잎을 손으로 따고 세심하게 가공하여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다르질링 차의 지리적 표시제는 찻잎의 생산, 가공,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다르질링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합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 등록된 최초의 지리적 표시제 인증 차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지리적 표시제 보호를 인정받아 다르질링이라는 이름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수확의 계절적 차이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있는데요. 봄에 수확하는 퍼스트 플러시는 상쾌하고 가벼운 맛이, 여름에 수확하는 세컨드 플러시는 깊고 복합적인 맛이,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오텀 플러시는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를 지닙니다. 콜롬비아 커피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품질과 독특한 맛으로 유명하며 지리적 표시제로 보호받는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콜롬비아의 커피 재배 지역, 주로 안데 산맥을 중심으로 한 20개 주에서만 생산된 아라비카 품종 커피만이 콜롬비아 커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100% 아라비아 품종 커피만을 생산합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안데 산맥을 따라 다양한 고도에서 커피를 재배하는데요. 고도 1200m에서 1800m에서 주로 재배되며 높은 고도는 커피의 풍미를 더 복합적으로 합니다. 적도 근처에 위치하여 일정한 온도와 충분한 강수량을 유지하고 화산 토양으로 미네랄이 풍부하며 배수성이 뛰어납니다. 2005년에 콜롬비아 국가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았으며 2007년에는 유럽연합으로부터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재배, 수확, 가공 방식 등 생산 공정이 콜롬비아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콜롬비아 커피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커피 문화 경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고품질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콜롬비아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이 됩니다. 콜롬비아 커피에는 지속가능한 커피, Certified Organic, 릴레이션 커피, 피베리 커피, 셀렉트 커피, 수프리메 커피 등 다양한 커피가 있습니다. 먼저 수작업으로 성숙한 커피 체리만을 모으고 체리에서 속의 씨를 빼는 작업을 마친 후 발효 공정으로 종자에 남은 점착 물질이나 과육 등을 빼냅니다. 물세척을 통해 잔여 물질을 깨끗하게 세척하여 흘려보내고 파라볼릭법이라는 태양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거나 기계 건조를 통해 건조를 하고 이후 건조한 커피콩은 파치먼트 커피라고 불리며 아직 종자의 바깥쪽에 딱딱한 껍질이 붙어 있습니다. 냉커피로 씌워진 상태는 보존이 쉽고 맛의 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이 상태로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노르망디 까망베르 치즈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적인 연성 치즈로 지리적 표시제와 유럽연합의 PDO 보호된 원산지 명칭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치즈에만 까망베르 데 노르망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노르망디는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치즈 생산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대서양과 가까운 해양성 기후를 가지며 연중 기온 변화가 크지 않고 온화한 날씨를 유지합니다. 토양은 석회질과 점토가 혼합된 비옥한 토양으로 풀과 목초지의 영양가를 높이고 풀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고품질의 생우유를 생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노르망디 까망베르 치즈는 반드시 살균하지 않은 생우유로 만들어야 하며 이는 치즈의 독특한 맛과 질감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유의 지방 함량이 최소 38% 이상이어야 하고 전통적인 제조 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치즈를 성형한 뒤 흰 곰팡이로 외부를 코팅해 숙성시키고 최소 21일 동안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드러운 질감과 특유의 진한 맛이 형성됩니다. 외부는 흰 곰팡이로 덮여 있으며 내부는 크리미한 질감을 가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보석 녹차, 프랑스 보르도 와인, 인도 다르질링차, 콜롬비아 커피, 프랑스 노르망디 까망베르에 학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